본 방송은 8월 19일 토요일에 녹음됐습니다. 야구에 대한 자유로운 수다 야자수, 안녕하세요. 507번째 에피소드 진행을 맡게 된 소혜린입니다. 가을의 문턱인 입추를 지나 어느덧 모기 잎도 비뚤어진다는 처서가 가까워졌는데요. 가을은 선선한 바람만큼이나 우리 야구팬의 마음을 들뜨게 만드는 계절이기도 하죠. 이 공식은 가깝지만 먼 나라 일본에게도 예외는 아닐 텐데요. 오늘은 2달 만에 찾아온 일본 야구 방송입니다. 이번 주는 우리 월간 일본 야구에게는 조금 특별한 주가 아닐까 싶어요. 자세한 내용은 오늘 방송 함께 해주신 패널분들 소개를 해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 일본 야구 공식 담당이신 홍성준 PD님, 하우영 씨, 그리고 장정환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이번 주에 바로 이 월간 일본 야구 코너가 생긴 지 500일이 되는 날이죠. 야, 경사입니다, 경사. 예. 네, 일본 야구를 함께 해주시는 단골 패널분들이시니까 짧게 소감 한마디씩 한번 들어보자요. 저희가 이제 일본 야구를 주제로 방송을 한 거는 꽤나 길게 됐지만 이 월간 일본 야구라는 코너를 정례화해서 시작한 게 작년 4월 11일이었거든요. 그래서 디데이를 돌려보니까 다음 주 주중에 저희가 500일을 맞게 됐는데 정말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조금 비주류 아닌 비주류 같은 이제 이대호의 이탈 이후에 어느덧 사람들이 좀 챙겨보지 않는 리그가 돼버려서 좀 안타까운 마니아들끼리 모여서 방송을 만들게 됐는데 그게 어떻게 관심을 또 얻게 되고 또 이제 WBC를 지나면서 또 한 단계 관심을 또 많이 가져주시기도 해서 일단은 이 방송 들어주시는 청취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이 방송 처음 시초가 되어주신 우리 이민혁 PD님께도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앞에 계시는 허영 패널님 그리고 장정환 패널님께도 정말 수고하신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마디씩.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제 앞서 말씀하셨던 이민혁 PD님이 이제 호스트일 때부터 했거든요. 기간으로 되게 길게 됐는데 그래서 더 감회가 새롭고 뭐 자랑 아닌 자랑인데 개근상 중입니다 지금. 한 해도 빼놓지 않고 어떻게 하다 보니 하나도 안 빼놓고 다 왔는데 원래는 이렇게 길게 할 그런 생각이 없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벌써 그렇게 됐네요. 정말 감회가 새롭고 이게 또 일본 야구가 워낙에 또 말씀하셨지만 좀 비주류다 보니까 이게 누군가가 막 얘기를 하면서 뭐 우리나라 야구 보듯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저도 어째 혼자 즐겼다가 이렇게 지금 왔는데 그래서인지 참 되게 좋고 그리고 제 자신이 뭐 아직은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보탬이 될 수 있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이 컨텐츠가 잘 됐으면 좋겠네요. 어떻게 보면 좀 메이저리그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컨텐츠가 되면 좋겠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그래 악플만 다들지 마 뭐 이런 기분으로 그냥 저도 맞아요, 정말 그랬어요. 이거 도대체 몇 명이나 들을까 막 그러고 막 이거 100명은 들을까 막 그랬 했던 기억 나는데 잘 버텼던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사정 때문에 들어갔다 나왔다 사실 다 참여는 못했는데 500일이면 1년하고도 거의 6개월을 저희가 했다는 소리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거는 적지 않은 기간이고 뭐 앞으로 또 계속 기회가 닿는다면은 네. 저도 즐기면서 또 계속 해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제 목표는 하나입니다. 저희가 요 정도까지 계속 유지를 해주고 한국인 리거가 한 명만 오는 순간 저희는 터지는 거예요. 썸네일에 계속 그 사람 뽑아먹으면 돼. 그래서 그 전까지만 저희 열심히 으쌰으쌰 하고 한국인 한 명만 오면 저희 더 터질 수 있다고 단언 자신합니다. 더 잘해야 될 텐데. 네. 제가 올해 2월에 들어왔으니까 저보다 한참 선배님이신 이 코너 우리 500일을 자축하면서 자, PD님 오늘 방송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간략하게 한번 얘기해 주실까요? 네, 일단은 7월 달에 월간 일본 야구를 건너뛰었습니다. 그래서 8월 달 2달 만에 찾아뵙게 됐는데 그동안에 참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 가운데 올스타전도 있었고 팀들 간의 엎치락 뒤치락도 있었고 한신은 그 가운데 이제 1위를 공고하게 자리하게 되면서 어느덧 매직 넘버를 카운팅을 하게 되는 단계까지 도달을 했는데 그래서 저희가 시즌 마무리하기 전에 중간 점검은 한번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차원에서 오늘은 2023 MPB 중간점검 특집으로 방송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네, 그럼 먼저 센트럴리그 중간 점검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조금 치고받으면서 순위 다툼이 치열해지지 않을까 기대를 하게 했던 센트럴리그인데요. 한신이 최근 10경기 8승 2패를 기록하고 순위권 경쟁이 조금은 시들해진 상황이에요. 하지만 이 매직 넘버 28의 팀 한신 타이거즈 얘기부터 해볼까요? 현재 63승 41패를 기록 중이죠. 일단 이 팀은 사실 투수력으로 딱 점철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팀 홈런이 작성 당시만 해도 그 센트럴리그 6개 팀 중에 5등이에요 사실. 그래서 득점권 타율이 근데 좋아요. 2할 7푼이 리그 2위거든요. 그러니까 요 조금 떨어지는 장타력을 어떤 찬스가 났을 때 그 득점권 타율로 좀 메우는 것 같아요. 결집력. 예, 결집력으로 보는 것 같고요. 사실상 제가 봤을 때 요 팀이 좀 비슷하다면 비슷한 우리나라 치면 이제 KT 위즈 같은데 그 압도적으로 선발 투수들이 그 퀄리티 스타트를 잘해요. 그러니까 이 선발 투수들이 65%가 퀄리티 스타트를 할 정도니까. 그러니까 이게 12개 구단의 1등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선발 투수가 다 끌고 간다 보시면 되고 그렇다고 이제 뭐 개투가 상대도 떨어지는 것도 아닌데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그 소프트뱅크에서 이번에 한신을 이적한 그 오타케 코타로가 네. 7승 1패거든요. 근데 평균 자책점이 2점이 안 넘어요. 그러니까 1.89. 그다음에 요번에 신예로 나오는 무라카미 쇼키가 7승 5패 2.07. 조금 지각 합류했던 그 이토 마사시는 6승 4패 2.39. 그다음에 게투로 뛰었다 중간에 이제 합류하는 뭐 니시주냐 뭐 그다음에 사이키로토는 이제 이 선수들이 좀 신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오야기나 니시유키 기존에 있던 선수들이 사실 좀 좋지는 않은데 맞아요. 이게 다 만회가 이루어져 버렸고 이 팀 최고의 장점이 구원 투수인데 6회 이후에는 사실 상대가 점수 뽑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죠. 최근 한 1, 2년간은 한신의 불펜이 단단했죠. 예, 단단했죠. 예. 그리고 이게 이 팀 같은 경우 선발 투수가 2.97인데 개투가 2.31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앞에서 말씀드린 뒤로 가면 갈수록 경기가 되게 빡빡해져 버리는데 최고의 장점이 홈 원정 편차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홈에서가 2.71인데 원정이 2.81이더라고요. 딱 3점 안쪽으로만 딱 묶어놔 버린 거면 상대팀을 이제. 네. 거의 거기서 거기고 개투가 딱 3명이 눈에 떴는데 이와사키 스구로 뭐 이와사다 유타 뭐 카지아 렌 요 3명이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제가 정확하게 지금 이름은 기억 안 나지만 요 셋 중에 한 명이 아마 WBC 때도 아마 차출이 이루어진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약간 롯데하고 조금 비슷한 구석이 있는데 수비가 썩 좋은 편은 아니에요. 예. 그 센트럴리그 6개 팀 중에서 이게 56개 나왔거든요. 그래서 작성 당시에. 그래서 요게 6개보다는 제일 많아요. 근데 요 팀이 좀 재미난 게 잠잠하다가 한 3개 막 우르르 몰려 나오다 또 잠잠하다 이런 식이거든요. 경기를 잘 보시면. 그러니까 없다가 터지기 시작하면 와르르 터지는 타입이에요. 좀. 그리고 역시 좀 걸린다면 앞에서 말씀드린 게 홈런이 좀 걸리는데 이 고시엔 구장이 사실 주니치가 뛰고 있는 나고야돔처럼 이렇게 투수 친화적인 구장은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홈런이 5등이에요. 그러니까 썩 많지도 않고 오야마가 13개, 사토 테리와키가 13개. 요 두 선수만 작성 당시에 두 자릿수 홈런이었거든요. 근데 이 두 선수가 마냥 또 안정적이라 보기 좀 힘든 게 사토 테리와키 같은 경우는 볼넷이 41개인데 삼진이 91개거든요. 그러니까 볼산비가 너무 볼산비가 너무 안 좋고 그러니까 그 성관이 정말 극악이거든요. 이런 선수들은. 그렇다고 뭐 외국인 타자가 이제 한 명 있는데 노이즈라는 선수가 하나 있는데 홈런 5개 30 타점이 34개거든요. 그러니까는 썩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뭐 눈에 띄는 성적은 아닌 것 같아요. 제 느낌인데 아마 올 시즌 끝나고 KBO에 노크 하려는 외국인 타자 좀 나올 것 같아요. 피렐라 같은 느낌인가? 예, 저는 이 노이즈란 선수도 그 중에 하나라 보고 주니치 비시에도도 제가 봤을 때 녹화할 것 같아요. 근데 그 모양새가 거기서 좀 잘했다가 한국에서 뺏어오는 모양새가 아니라 비시에도도 지금 완전 받고 있는 상태에서 그냥 한국으로. 근데 사실 비시에도 같은 경우는 애초도 박은 게 아니라 올해 이상하게 좀 박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좀. 그렇죠. 사실 미들맨이었잖아요. 비시에도가 이렇게까지 무너질 거라고는 뭐. 그러니까 주니치의 그 물바다를 유일하게 뻗쳐주고 있던 게 비시에도였는데 올해 이상하게 좀 꼬라하고 있어가지고 그렇지. 근데 이제 노이즈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라 애초에 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딱 그 지금 삼성에 뛰고 있는 피렐라가 딱 히로시마에서 뛰었다 딱 이 정도 느낌이었거든요. 그러다가 한국에 와가지고 대박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노이즈도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근데 비시에도 같은 경우는 사실 좀 부침이라고 봐야 될 거예요. 올해는. 근데 지금 아마 그 주니치에서 예전 알몬테 아세요? KT에서 뛰었던 알몬테. 네. 알몬테가 좀 다시 주니치가 있거든요. 근데 그 알몬테도 주니치에서 부상 이력 때문에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몸이 유리 몸이어가지고 그래서 KT에서 뛰었다가 지금 아마 한해인가 뛰었나 하여튼 중간에 나왔나 그래가지고 그만둔 케이스인데 올해 아마 요 끝나고 시즌 끝나면은 KBO 녹화할 치고 좀 제가 봤을 때 많이 늘릴 것 같아요. 전 좀 그게 눈에 띄었고 한신은 지금 일단 페이스가 너무 좋은데
이게 변수가 하나 있죠. 고시엔 여름 대회. 지금 이미 죽음의 원정을 좀 진행 중에 있죠. 예, 한 3주간은 홈에서 못 뛰어요. 또 뺑뺑이를 돌거나 네. 아. 오사카 돔을 가거나 네. 그나마 그게 이제 나아진 건데 예전에 오사카 그 교세라 돔을 쓰지를 못해가지고 진짜 이리저리 돌아다녔는데 그나마 이제 홈 경기를 오사카 돔, 그 교세라 돔을 잡아가지고 그나마 좀 이게 사실 이것도 원정인데 따지면 원정이죠. 좀 그나마 가까우니까. 네. 저는 이 팀 딱 한마디로 얘기한다 그러면 네. 반쪽짜리 방패하고. 네, 반쪽짜리 방패. 왜냐면 수비라는 폭탄을 등에 앉아 있다 생각하기 있기 때문에 요 팀 좀 요즘에 이제 매직 넘버 켰다고 이제 좀 설레발 좀 치더라고요. 뭐 28, 뭐 27 이렇게 외치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제가 한 몇 년 전도 아니군요. 한 15년 전이니까 한신 요 철도가 그러니까 이제 일본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종착역은 항상 백화점하고 연결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려서 백화점 10분 코너 들어가라고 이제 백화점하고 많이 연결해요. 근데 요게 요 팀이 한신백화점 7층 그러니까 좀 색깔이 달라요. 한큐 백화점은 좀 비싼 거 많이 팔고 한신은 좀 서민적인 거 많이 팔아요. 그 약간 이제 서민들 많이 가는 그 백화점이니까 한신 백화점에 그 한신 타이거스 코너가 있거든요. 약간 뉴코아 백화점과 신세계의 뭐 차이 그런 정도 되는. 느낌이라 보시면 좋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네. 그 정도 예. 느낌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인데 이 7층이가 가니까 그 숫자 풍선으로 매직 M42래 놨더라고. 42부터 아우, 42경기 예, 이미 그때서부터 이제 매직 넘버 세고 있더라고 보니까. 그리고 그 해의 결과는 끔찍했죠. 근데 어떻게 그 해 우승은 했어요. 제 기억에는. 우승은 했는데 일본 시리즈 가서 일본 망했지. 시리즈 가서 완전 그냥 박살나 버렸죠. 어. 그러니까 조금 정말 롯데하고 색깔이 비슷하다 보면 돼요. 왜 극성 맞은 팬. 지금도 한신은 에러 1위예요. 최다로 1위. 맞습니다. 그렇게 야구가 좀 뭐랄까 좀 영그른 야구는 아니에요. 워낙 던지는 투수들이 좋으니까 이제 그거의 우산 효과를 보는 거지. 약간 좀 시한폭탄 같은 느낌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네. 그 시한폭탄을 투수력으로 누르고 있다. 그게 맞을 것 같아요. 네, 그럼 다음은 57승 49패를 기록하고 있는 2위 히로시마 시즌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기 대본에 오영님께서 키워드를 신구의 조화라고 적어주셨는데 어떤 의미인가요? 신은 새로운 아라이 타카히로 감독을 의미하고 구는 이제 기존 선수들을 의미하는데 이거를 정할 때 조금 고민을 했어요. 처음에 얘기할 때는 베테랑 하고 물음표까지 딱 해가지고 베테랑 이런 느낌이었는데 쓰다 보니까 베테랑보다는 차라리 신구의 조화도 맞겠다 싶어가지고 좀 살짝 바꿨고요. 일단 말씀하신 대로 성적은 57승 49패 3무승부인데 이 팀이 사실 저는 시즌 초 예상할 때는 제가 약간 박하게 예상을 했어요. 3위 아니면 4위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사실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은 없거든요. 근데 매우 운이 좋게 지금 2위까지 올라와 있는데 일단 지난해까지 3년 동안 이제 사사오카 감독이 가면서 계속 B 클래스에서 벗어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재계약 불발이 됐고 이제 그 다음에 누가 히로시마의 감독이 될 거냐를 되게 이제 하마평이 많이 올랐었는데 아라이 타카히로 전 프랜차이즈가 이제 감독이 되면서 이거 사실 이것도 놀랄 선임이었어요 사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근데 이제 아라이 감독이 됐는데 사실 시즌 초반만 해도 이제 이 사람이 어떻게 팀을 운영할까를 되게 궁금하게 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의외로 베테랑들을 많이 쓰는 거예요. 오히려 사사오카 감독 때 거의 버림받다 싶었던 다나카 코스케를 비롯해서 뭐 노마 타카유키라든지 노마 이제 아치시라든지 뭐 마스야마 유레이 같은 특히 마스야마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사사오카 감독 시절에 거의 이제 대타로도 못 나올 정도였는데 갑자기 대타로 갑자기 신들린 타격을 보이지 않나 뭐 이런 부분도 있었고요. 이런 게 좀 지금까지 좋은 결과가 났고 그리고 특히 이제 코조노 카이토가 원래 주전 유격수로 이제 시작을 했는데 네네. 거의 한 15연타 타석 무사한타였나 그랬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나카로 바꿨는데 결정적인 홈런과 타점이 꽤 많이 올랐거든요 초반에. 그런 게 이제 좀 원동력이 됐던 것 같고 그래서 그거 생각하면 제가 처음에 베테랑이라는 키워드를 쓰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알고 그러니까 자료 조사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 아라이 감독이 그냥 자기 입맛대로보다는 기존의 선수를 잘 활용하는 쪽으로 이제 가는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은 충분히 이제 젊은 친구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젊은 친구들을 안 쓰고 기존 멤버를 계속 유지하는 방향으로 갔거든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게 킹구의 조화가 더 나을 것 같아서 제가 그걸 선택을 했고 어쨌건 이제 이 팀의 문제는 타격이에요. 지금 몇 년째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팀의 문제는 타격이에요. 타격이 어쩔 수가 없는 게 이 팀의 타격의 핵심이었던 두 선수가 어떤 식으로 다 나가버렸거든요. 마루와 마루는 요미를 갔고 스즈키는 미국에 갔고 근데 이 두 선수의 타격 지분이 80% 이상이었단 말이에요. 이 팀은.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해결을 못하고 있었는데 작년 아키야마 쇼고를 영입하면서 조금 해결을 했고 그나마 조금 해결했는데 그래도 4번 타자가 없다는 건 불변이기 때문에 그나마 작년에 잘했던 맥블룸이 올해는 또 삽을 뜨고 있고 이아릴 푸노리의 5홈런 27타점 치고 부상으로 2군에 가 있거든요. 부상과 부진으로. 이러면은 이제 빠따가 제 역할을 못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아키야마가 또 4회 때 치다가 여름 되면서 좀 내려가더니 결국 또 부상을 해서 뻗었고 그리고 니시카와 같은 경우는 또 뒤늦게 또 한번 부상이 생겨가지고 또 결정했었고 이런 식으로 다 있어도 힘든데 누구 하나 빠지고 이런 식으로 계속 빠지다 보니까 팀 타선이 전체적으로 해서 힘이 없는 거예요. 거기다 이제 외국인 데이비드슨 같은 경우는 완전히 전형적인 공발포. 우리 한국 야구 볼 때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떨03이라고. 이 떨03의 대표적인 타자입니다. 이제 떨구면 다 삼진이에요. 뻥안 치고 떨어지는 걸 3번 히드로 들어간 걸 여러 번 보다 보니까 이제 면역이 돼가지고 답답해요. 스윙하고 있는 거 보면. 스윙하면 정말 답답해요. 이게 이젠 답답함도 넘었어 그냥. 떨어지는 거 3개면 삼진이고 들어가 있고 걸어야 하는 광고판이네 막 이렇게 막 그랬는데 어쨌건 이런 상황에서도 지금 팀 득점이 350점 넘은 게 저는 진짜 너무 신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좀 알짜배기로 어떻게 350점을 넘었더라고요. 예, 그 지금 정확히는 지금 370점대를 들어가고 있는데 이게 센트럴에서 지금 팀 득점이 사실 히로시마 5등이에요. 주니치로 5등인데 그러니까 주니치는 논외로 치고 논외로 치면 꼴찌죠. 예. 근데 위하고 그 차이가 많이 안 나요. 30점 정도 차이 나는데 이 정도면 지금 히로시마 팀 타율에 비해서는 굉장히 잘 치고 있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히로시마 팀 타율이 2할 4푼 4리로 역시 4위거든요. 근데 이런 거 봤을 때 그 득점권 타율도 사실 그 좋은 편이 아니에요. 히로시마가 지금.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두권하고 득점이 그 차이가 많이 안 난다는 걸 보면서 어떻게 보면 좀 대단한데 문제는 그거죠. 질 때는 대패하는 게 많다. 보면은 히로시마가 득실이 마이너스 6 정도 나와요. 좀 줄었는데 이거 처음 했을 때 마이너스 10이었어요. 그런데 승패 마진은 플러스 8, 10 이런 거 보면은 이길 때는 박빙으로 이기고 질 때는 대패하고 딱 이게 맞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팀이 지금 저는 그래서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이 팀이 지금까지는 행보가 나쁘지 않다. 그리고 아라이 감독이 저는 이제 중계 볼 때 정환 패널님 아시겠지만 굉장히 많이 까거든요. 하도 깝깝해서. 근데 까고 있는 저희가 보면 이겨요. 되게 무난하지 사실. 까면 져야 되는데 이긴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기고 있어요 또. 그러니까 이게 이 팀이 그 피타고라스 승률이라고 그러나요? 그렇죠. 네, 피타고라스 승률이 굉장히 2018년도 하나하고 똑같을 거예요. 하나도 팀 득점은 팀 실점이 그 마이너스가 났거든요. 그래서 하나가 그때 아마 피타고라스 승률이 7위였나 뭐 예, 6위였나 그러니까 4, 그랬을 텐데. 5푼이었는데. 근데 현실에서는 3위를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버릴 경기 빨리 버려버리고 잡을 경기는 정말 쥐어 짜내서 잡는 스타일의 야구거든요. 근데 지금 히로시마가 똑같아요 진짜. 버릴 때는 그냥 내다 버리고 뭐 몇 점을 단적인 예가 한 2주 전 1주 전인가 있던 요미우리전이었는데 초반부터 점수를 확 내줬거든요. 13대 0으로 졌는데 그냥 뒤에부터 그냥 20살짜리 젊은 투수 캐 넣어가지고 아예 버려버린 거예요. 야수 다 바꾸고. 근데 이 경기는 한 5회부터 아니다 싶으면 계속 퀵쿠크로 계속 벌떼야구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잡고 뭐 그때는 또 한 1, 2점 차로 이기고 그러면 마이너스 13에 플러스 2지만 위닝을 했단 말이에요. 그 경기 그 3연전을.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보면 득실은 마이너스가 나지만 어쨌건 팀은 위닝.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좋게 말하면 자원을 조율해서 사용한 거고 나쁘게 말하면 팬들 뒤집어지게 만드는 거지. 그러니까 버리는 경기 보러 온 팬들은 얼마나 재미가 그게 없겠어요. 무슨 죄예요 팬들은. 그 경기 버린 경기라고 아무 생각 안 하고 올 텐데
경기를 하다 보니 어느 13대 0이 돼 있고 투수는 이진 투수가 막 나와 있고 요민우 타자들 그냥 배팅볼치 치고 앉았고. 그러니까 이 타선이 아마 지금 우리로 치면 NC하고 비슷할 것 같거든요. 음. 그 NC가 저도 근데 좀 이거 느낌에 제가 좀 하셔가지고 말 잘라서 저도 마음이 조금 좀 가더라고요. 죄송하긴 합니다만도 아, NC가 왜 나성범 빠져버리고 알테어도 빠지고 막 그 장타자들이 다 빠지는데 그 남은 그 금액을 갖다가 양의지도 빠졌잖아요. 그 금액을 갖다가 박건우하고 손아섭을 채워넣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머신건으로 바꿔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히로시마가 좀 머신건에 가깝거든요. 중장거리형 타자들 위주로 예. 해서 2루타만이 칠 수 예, 있는 그냥 야구. 좌우 중간을 노리는 타격 있잖아요. 왜 보면. 어찌 보면 맥블룸도 홈런 타자라기보다는 중거리 타자에 가깝고 뭐 니시카는 말할 것도 없고 아키야마도 이제 나이를 먹어서 이제 그 예전만큼 홈런을 못 치고 지금 아키야마가 3홈런밖에 없어요. 근데 타율은 어느 정도 유지를 하는데 홈런 타점이 확 줄었단 말이에요. 그걸 보면은 결국 이제 그 가진 자원은 다 중거리 타자니까 어쩔 수 없는 거지 이제.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어제 경기인데 요미우리가 오카모토의 한 방으로 역전승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히로시마는 그런 4번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보면 굉장히 깝깝한 거예요 이제. 공감. 이제 NC 팬으로서 지금 공감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시즌에 계속 꾸려오고 있는데 불구하고 어쨌건 2위를 달리고 있다는 거는 그만큼 뭐 좋게 말하면 효율적이냐고 나쁘게 보면은 팬들을 한 2, 3일 한 번씩은 속 뒤집어지게 하는 그런 야구를 했기 때문인 것 같고 그래도 사실 뭐 제가 욕은 한다고 하지만 아라이 감독이 그렇게 본인이 어떤 야구 철학을 갖고 하는 거는 느껴지는데 그 야구 철학이 매우 이해하기가 힘들다 이 정도인 거죠 이제. 물론 이제 투수진 그리고 또 하나 이 팀이 네. 투수진이 생각보다 괜찮아요 지금 상태가. 다만 이제 하나의 걱정이라면 에이스 역할을 하던 오세라 다이치 투수가 올해 아주 너무 꼬라박아가지고 4승 9패거든요. 저는 이 선수가 승패 마진이 마이너스고 5가 되는 걸 처음 봤어요 진짜. 그런 투수가 아닌데. 이런 투수가 아닌데 그리고 내용을 살펴보자면 또 그 성적이 나올 투수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4승 9패인데 평균 자책점 3.35고 WHIP는 1.11이에요. 이게 4승 9패의 성적이 4승 9패를 가질 투수의 성적이냐 이거죠. 그렇죠. 아니거든. 이 선수가 나올 때 제가 수기로 다 계산을 해봤는데 득점 지원이 2.3점이 안 나와요. 짜다. 정말 짜요. 그러니까 제가 가끔 이제 정한 편념에 얘기할 때 그런 야 억울하면 완봉해야지 이러거든요. 옛날에 그 한화의 류현진 네, 같은. 그러니까 딱 그런 뭐 유현진이 더 심하긴 했지만 네. 뭐 오세라 나오면 야 완봉 못할 거면 오늘도 승리는 생각하지 말라고 맨날 그러거든요 제가. 매번 그게 반복돼요. 7이닝 30점인데 패, 7이닝 30점인데 ND 이러버리니까. 근데 질 때는 또 갑자기 확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패한단 말이에요. 승은 안 올라가는데 패는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 투수 말고 다른 투수는 또 괜찮단 말이에요. 쿠리. 토코다 뭐 이렇게 가지고 그리고 이제 다른 땜빵 선발을 넣어도 의외로 잘 던지고 또 노무라 유스케 같이 이제 지금 뒤늦게 지금 선발로 합류를 했는데 이 선수도 나름 그 자리에 역할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개투 쪽에서도 초반에 쿠리바야시가 이제 WCP 여파로 인해서 들어 넣었었는데 그 자리를 또 새로운 마무리인 야사키 타쿠야 선수가 또 나와가지고 20세이브를 훌륭하게 막아주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오히려 히로시마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결정적인 영향이 아니었을까. 네. 저는 그래서 어쨌건 지금 히로시마가 사실 완벽한 팀은 아니겠지만 맞아. 한번 뭐 지금 7게임 차로 벌어져 있어서 뭐 1위는 좀 언감생심일 수도 있지만 뭐 이대로 유지를 해서 한번 5년 만에 가을 야구를 한번 하고 보고 싶다. 팬의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지금 센트럴 리그 1등, 2등을 하고 있는 한신이랑 히로시마가 뭔가 또 팀적으로 완벽하다 싶은 팀이 지금 센트럴 리그에 한 팀도 없다 보니까 없어요. 뭔가 1위 할 것 같은 건 아닌데 그런 느낌은 아닌데 하는데 1등이고 2등이고 이런 느낌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제가 앞서 말씀드린 KT가 1위 가 있고 네. NC가 2등 가 있는 느낌. 지금 상당히 좀 네. 두 팀 다 어떻게 보면은 작두 위에서 굉장히 불안한 네. 1등, 2등 질주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뭐 넘버가 벌어져서 그렇지 어느 팀한테 뒤집혀도 사실 크게 이상하진 않은 경기력들을 그렇죠. 보여주고 특히 있으니까. 한신의 경우가 가을만 되면 갑자기 그냥 뭐 소위 말하는 병이 도져서 갑자기 연패에 빠지고 2위 팀한테 허용하고 뭐 이런 이유모를 부진해. 이유모를 부진. 근데 문제는 올해는 그 시점이 아직 안 보인다는 거예요.
원래 이맘때쯤부터 해가지고 한시 슬슬 해야 되는데. 발작이 걸릴 타이밍인데 올해는 아직 견고하단 말이에요. 이게 견고한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던 개투진이 탄탄해서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조금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근데 히로시마가 지금 제가 히로시마 나가고 있으니까 히로시마 같은 경우가 사실 좀 애매해요. 이번에 한신 3연전 할 때도 보면은 거의 완벽하게 밀린 경기인데 운빨로 위닝을 한 거긴 하거든요. 그래서 뭐 개인적인 희망만 일단 가져보고 좀 지켜보겠습니다. 네, 히로시마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들어보고요. 다음은 요코하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 2위에서 4위 싸움이 치열하더라고요. 그쵸. 실제로 저희가 회의할 때랑 순위가 바뀌어서 대본을 일부 수정하기도 했는데 네. 현재 54승 50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2주 전에 기획회의 할 때만 해도 요코하마가 B 클래스였는데 네. 지금 어찌저찌 A 클래스에 올라와 있어요. 어찌저찌. 네, 사실 이것도 좀 불안불안해 보이기는 하지만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 분발하는 타선. 일단 역대급 페이스를 보여주고 있는 3루수 미야자키 토시로가 있습니다. 지금 요코하마가 한 2등 정도만 했어도 제가 봤을 때 MVP를 줘도 될 만큼 거의 한 6, 7월까지는 미야자키 MVP 페이스였잖아요. 완전 그렇죠. 지금 뭐 살짝 조금 뭐 좀 하다 싶지만서도 현지 기준 타율이 3할 3푼 9리고 장타율 4할 9리 출루율 4할 9리 장타율 5할 7푼 5리에서 OPS가 0.984를 기록하고 있으면서 리그에서 유일하게 3, 4, 5 슬래시 라인을 넘은 타자예요. 미야자키 토시로가. 그래서 WRAA도 그 3루수 부분에 지금 요코하마가 15.3을 기록하면서 타 팀들을 거의 압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도 미야자키가 캐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동시에 2루수 마키슈고 WBC에서도 우리가 봤죠. 그래서 마키슈고도 상당한 페이스를 보여주고 있으면서 그 현재 요코하마의 팀 내 주요 지표는 거의 다 미야자키 아니면 마키가 마킹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홈런도 마키가 22개, 타점도 마키가 77타점, 그리고 안타도 마키가 121안타. 이렇게 미야자키와 마키 쌍포로 지금 가고 있는 모습이고 그다음에 1, 2, 3 선발도 생각보다 준수하다. 지금 아스마, 트레버 바우어, 이마나가 요렇게가 지금 이제 1선발부터 3선발을 구축을 하고 있는데 아스마가 10승 2패 방어율 2.14, 트레버 바우어가 9승 3패 방어율 2.82, 이마나가가 7승 2패 방어율 2.61을 보여주고 있으면서 타 팀들의 1, 2, 3랑 비교해봤을 때 굉장히 준수하다고 좀 보여지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3, 4번 타자 나쁘지 않고 1, 2, 3 선발 나쁘지 않고 거기에 개투 핵심진도 어찌저찌 홀드 세이브는 먹어주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세이로무가 1승 5패 홀드 포인트 33포인트 방어율이 좀 아쉬워요. 3.26이고 웬델 켄이 이번에 시즌에 들어온 웬델 켄이 1승 2패에 22 홀드 포인트 방어율 1.34를 기록을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요 선수들은 잘 해주고 있는데 근데 이제 뒷받침이 조금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거죠. 예를 들면은 타선에서 좀 활약을 해줘야 되는 사노 케이타라던가 아니면 소토 선수가 생각보다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나머지 선수들은 뭐 사실 뭐 말할 것도 없는 것이고 이번에 주니치에서 내려온 쿄다요타 같은 경우도 결국 악으로 깡으로 쓰고 있다는 느낌을 버릴 수가 없거든요. 데려왔으니 써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정도 클래스 선수를 데려왔으니까 안 쓸 수는 없고 그래서 막 80경기 70경기 시합은 뛰기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영양가가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오히려 주니치에서 뛸 때보다 더 안 좋아야죠. 그러니까 그 타격적으로 불리한 조건이었던 발렌틴 돔에서 뭐 보다도 지금 요코하마 들어와서 좀 하마스타에서 더 별로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OPS가 0.6을 안 넘고 있는데 그나마 조금 고무적인 거는 8월 들어서 쿄다타가 조금 반등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 그나마 위안거리긴 하지만 어쨌든 타격에서 미야자키와 마키 쌍포를 받쳐줄 수 있는 타자가 없다는 거고 이 우산 효과를 받아먹을 수 있는 타자가 없다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사노 케이타의 부진이 생각보다 아쉽다. 투수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 요코하마가 취하는 전략이 이길 수 있는 경기들을 이기자는 전략으로 보이고 있거든요. 지금 요코하마의 이번 시즌 승패 마진을 보면 강약 약강 메타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1위, 2위 그때 대본을 작성하던 시점에 3위 한신, 히로시마, 요코하마한테는 각각 7승 11패, 7승 10패, 7승 11패를 보이면서 강팀한테는 좀 버리는 경기를 하면서 약팀인 주니치한테는 12승 4패로 패고 5등인 야쿠르트한테 10승 7패로 패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나마 조금 고무적인 게 주니치랑 잔여 경기가 다른 팀보다 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패는 메타로 약팀을 계속 패기 시작하면 그래도 A클래스 안착은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어찌저찌 이 투타의 언밸런스함 또는 이 메인급들을 받쳐주지 못하는 B급, C급들의 활약들 이런 것들이 좀 아쉽다 보니까 1등, 2등으로 확 치고 나가지 못하고 3등에 머물러 있는 모습을 저희가 현재까지 보고 있지 않나라는 분석을 일단 해봅니다. 그러니까 요코하마 같은 경우도 이제 상위권 팀들하고 그러니까 이 팀 자체가 한시나 히로시마나 요미우리하고 이게 대등한 싸움을 못하는 상태가 아니거든요. 근데 문제는 말씀하시지만 소토와 사노의 부진이 되게 크고 실제로. 근데 6월 7월 달에 미야자키는 거의 공포의 3번 타자였어요. 진짜. 그렇죠. 그때는 오히려 마키슈고보다도 미야자키를 걸으면 걸렀지 그러니까 미야자키를 걸고 마키랑 승부하는 패턴도 꽤 많이 나왔거든요, 실제로. 근데 이제 거기서 마키가 오히려 해결을 못할 때가 더 많았는데 어쨌건 요코하마가 지금 상태로 갔을 때 이 상태로 가면은 아마 3위 이상은 좀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한신하고 먼저 준가 이렇게 3연전 하는 거 보니까 거의 한 끗 차이로 지긴 하는데 그 한 끗이 커버가 안 되는 그 한 끗인 거예요. 그 투수력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요코하마의 투수력으로는 선발 싸움은 될지 모르나 개투 싸움이 안 돼요. 지금 이세 이로모도 방어율이 3.26이라는 걸 미루어 보아서 사실 어찌저찌 그 포인트 먹방만 그 승패 그렇죠. 세이브 먹방만 잘하고 있는 거지 실질적인 경기력이 굉장히 부진하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평자책이 3점대라는 거는 승계주자 실점도 하고 내 실점도 또 했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차라리 이게 방어율이 낮으면은 승계주자 실점은 내주자는 안 냈다 이렇게라도 볼 수 있는데 3점대라는 건 내주자도 내보내고 실점했다가 내버리는 거니까 이게 좀 좋은 징조라고 볼 수는 없죠. 네, 더 하실 말씀 있을까요? 이 딱 SSG도 그러던데 지표 보니까. SSG 랜더스요. 아, 그러니까 팀 예, 이거 이 팀은 전형적으로 지금 밸런스가 안 맞다는 뜻이에요. 주전은 잘해. 맞아. 근데 백업이 못 쫓아와. 예. 그러니까 선발은 SSG도 보면은 메카티하고 김광현 그래도 괜찮으니까. 근데 어제 LG하고 경기에서도 보셨겠지만 개투에서 다 연장 가고 연장 이제 가고 밀리니까. 못 견뎌 내잖아요. 그러니까 SSG도 지금 보면은 일부 선수만 몰려 있거든요. 요 지표들 잘 보시면. 그러니까 딱 지금 제가 봤을 때는 SSG하고 좀 똑같다 그런 느낌 좀 들더라고요. 사실 해줘야 되는 타자들이 해주는 거는 좋은데 네. 나머지 타자들이 어쨌든 평균 이상 정도로는 받쳐줘야 요코하마가 네.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그 정도만 받쳐줬어도 요코하마가 1등을 할 수도 있는 팀이거든요. 오히려 네. 막 투타가 그렇게 모나질 않았단 말이에요. 지금 타자도 보면 팀 타율이 2등이고 팀 방어율도 4등이기 때문에 그거의 평균에 맞춰서 지금 3등에 올라와 있는 거지. 그 나머지 백업급 준주전급 선수들이 좀만 더 분발해주면 지금 한신이랑 히로시마가 제가 봤을 때는 다 외줄타기 1, 2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요코하마가 때릴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저는 봤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도 이번 시즌 예측을 할 때 요코하마를 1등에 놓기도 했었고 그런 이유로. 근데 이게 네. 요코하마가 그러니까 뭐 제일 중요하다건이 아닌데 그래서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 득점권 타율인데 얘 2할 8푼대예요. 득점권 타율이. 잘 때릴 거예요. 이게 독보적으로 1위거든요, 지금. 리그에서. 그런데도 3위다라는 건 결국 투수가 못 받쳤다는 얘기죠. 투타가 언밸런스. 되게 언밸런스한 거예요. 득점도 많이 하는데 실점도 많이 한다. 이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요코하마한테 조금 고무적인 거는 히로시마가 7, 8월 들어와서 페이스가 조금 낮아졌는데 조금이 아닌데요. 네, 요코하마는 페이스가 그래도 상승하고 있는 페이스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히로시마와 요코하마가 이번 근 2달간의 페이스로 봤을 때는 골든 크로스를 향해 가는 지금 양상을 보이고 있기 실제로 때문에 이게 계속 같이 만나려고 좀 준비 7월 아니야 8월 초만 해도 한 5게임 차였거든요. 지금 네. 2게임 차야 지금. 맞아요. 그래서 히로시마가 근 10경기에 제가 알기로는 2승인가 3승인가밖에 네. 못한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 요 페이스대로 아마 흘러간다면 요코하마가 2등으로도 마무리를 할 수는 있겠다. 다만 그러려면 나머지 선수들이 잘 받쳐줘야 된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다음은 시즌 53승 52패를 기록 중인 요미우리 얘기를 해볼게요. 요미우리의 중간 점검을 해보자면 어떨까요? 요미우리의 현재 상황을 딱
간편하게 요약을 하자면 네. 홈런이 아니면 점수를 내지 못한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래서 키워드를 뻥약으로 잡았습니다. 음. 올 시즌 두 자릿수 홈런을 기록한 게 6명이거든요. 팀 내. 30 지금 그때 당시의 기록으로 31홈런의 오카모토를 필두로 해서 오오시로 13개, 아키히로 10개, 마루 11개, 나카타쇼랑 사카모토가 13개. 이런 식으로 이제 홈런 10개 이상 친 게 6명인데 이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홈런이 양리그 통틀어 1위예요. 유일하게 그때 당시에만 해도 유일하게 100개를 넘긴 팀이거든요. 128개 쳤는데 그 어떤 팀도 지금 100홈런을 못 넘고 있어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래가지고 이렇게 홈런을 쳐댄데도 불구하고 팀 득점이 1위가 아니에요. 이게 더 놀랍지 않나요? 그러니까 앞서서 반찬을 차려줄 타자들이 부족하다 이 말. 그렇죠. 31홈런. 홈런은 되게 많이 쳤는데 득점은 1위가 아니에요. 1위 센트럴의 득점은 1위는 지금 한신이거든요. 한신의 팀 홈런은 53개예요. 반도 안 돼요. 맞아. 한신은 홈런은 많이 못 쳤지만 나가면 그래도 계속 그러니까 많이 나가고 많이 불러들였다고 한다면 요미우리는 많이 나가지 못하지만 어쩌다 한번 나가 홈런을 뻥 쳐서 그대로 득점만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언밸런스하게 되다 보니까 오히려 득점력이 산신보다 안 좋은 거예요. 실제로. 맞아. 보는 재미는 있어. 요카마 그렇죠. 요미우리 요즘 경기를 보면 홈런이 뻥뻥 터지니까 보는 맛은 있죠. 근데 득점을 생산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깝깝해 죽을 맛이지. 맛이죠. 아이러니한 거죠. 예. 감독이셔서 뭐 얘들은 득점을 홈런밖에 안 되나 막 이런 행복한 고민일 수도 있어. 어떻게 보면 장타, 빈타 이런 문제를 겪고 있는 일본 팀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히로시마 어떻게 보면 배부른 소리일 수도 있는데 문제는 그럼에도 그 홈런 외에는 점수를 못 냅니다라고 하면은 얘기가 또 달라지죠. 그렇죠. 네. 지금 득점이 보니까 407점인데 홈런이 128개거든요. 그러니까 홈런과 득점을 나누어 봤을 때 이게 지금 3 조금 넘어가는 수치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굉장히 홈런의 가치가 좀 떨어져 있다고 해야 되나? 비효율적인 홈런을 치고 있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팀 득점이 지금 407점이긴 한데 이거에서 솔로 홈런 다 홈런이 솔로 홈런을 가정을 빼버리면은 280점이에요. 한신도 똑같이 53점 빼봤자 53점 빼도 걔들은 360점 넘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100경기를 넘게 했는데 네. 그러니까 홈런 빼고 내는 득점이 경기당 2점밖에 안 된다는 거잖아요. 솔로 홈런이라 다 가정해도. 이게 우리는 웃으면서 얘기를 하지만 심각한 거거든요, 사실. 근데 거기 솔로 홈런만 있겠냐고. 그렇죠. 2점 홈런, 3점 홈런도 말로 있을 홈런도 텐데. 있을 거고. 그러면은 경기당 홈런 빼면 2점을 못 낸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얘들이 홈런 아니면 점수를 뽑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진짜 실제로. 그런 시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 부분을 되게 할애를 많이 했는데 좀 약간만 더 살펴볼게요. 홈런에 비해 타점이 적은 이유가 10홈런 타자 중에 이제 아키히로가 10홈런에 35타점, 마루가 11홈런 29타점. 이 기록들은 일단 그때 당시에 제가 좀 찾아볼 때 기록이 약간 틀립니다. 나카타가 13홈런 29타점. 13홈런이 29타점이에요. 1홈런다 보다 3타점 잡잖아요. 근데 3타점도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리고 사카모토가 13홈런 36타점. 이래 놓으니까 홈런 대기 타점이 너무 적어요. 그리고 주목할 점이 또 하나 있어요. 본래 삼진 비율. 이게 사실 중요하죠. 오카모토가 그나마 제일 나은데 0.68이에요. 0.7이 안 돼. 네. 오오시로는 0.28, 사카모토 0.58, 나카타쇼가 0.3, 마루가 0.64, 아키히로가 0.28. 그래도 마루가 낫네요. 마루가 나요. 개중이 마루. 진짜 제가 마루를 보낸 이후에 하루도 그리워하지 않은 날이 없어. 얘만 있었더라도 이렇게 영양 만점이네. 아무리 못 쳐도 영향은 있잖아요. 네, 그렇죠. 얼마나 좋은 타자인지 솔직히. 어쨌건 지금은 남의 팀이지만 네. 어쨌건 오카모토와 마루, 사카모토만이 간신히 0.6의 언저리에서 놀고 있고 오카모토마저도 0.7이 안 나와요. 나머지는 0.3 근처예요. 뭐 오카모토는 뭐 잘하고 있으니까 상쇄한다고 쳐도 그렇죠. 나머지 선수들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정도는 아니니까. 그렇기 때문에 0.5를 넘는 사람 중에서 마루는 또 시즌 타이 0.2할 4푼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되게 지금 다 요일이는 투타 언밸런스가 아니라 타자 쪽에서 홈런은 많고 그냥 안타는 적은 거예요. 타율장타 언밸런스라고 해야 되나? 타율장타 언밸런스인 거예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일단 그래서 점수가 안 나고 두 번째 테이블 세터가 완전히 망했어요. 올해 요미우리가. 문제죠. 작년만 해도 꾸준히 활약하던 요시카와 나오키라는 선수가 있거든요. 이 선수가 정말 뭐 되게 특출한 선수는 아닌데 2할 8푼 넌저리에 출루에 3할 8푼 정도 찍으면서 꾸준히 나가줬단 말이에요. 올해는 2할 5푼 7리로 딱 떨어졌어요. 이래 놓으니까 뒤에서 오카모토가 아무리 홈런을 쳐도 끼케야 투런 솔로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점수가 안 나죠. 점수가 안 나. 그러니까 밥상을 차려야 어쨌든 그쵸. 오카모토가 장타율 6할이 넘는 그거를 잘 어떻게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이 달궈진 오카모토의 지금 이거를 그렇죠. 오카모토는 완전 히 달궈져 있는데 네. 앞에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맨날 솔로 홈런이나 치고 돌아오는 거죠. 그렇죠. 이게 뭐 물론 종반에 가면 1점이 중요하니까 그거 좋긴 한데 초반에 1, 2번이 나가주는 거랑 혼자 나와서 솔로를 치는 건 되게 틀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인이 딱 지금 후자예요 계속. 그러니까 홈런은 그렇게 많이 쳤어도 전 솔직히 이 정도 홈런 쳤어 500점이 넘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팀 득점이. 그렇죠. 근데 100점이나 까이는 거야 지금. 되게 심각한 상황인 거죠. 요미우리 입장에서. 그리고 그래서 제가 타자 쪽에 이렇게 많이 할애를 했는데 그리고 또 하나의 원인은 투수 쪽도 살펴보지 않을 수는 없어요. 뭐 타자가 이렇게 했다고 투수가 좋은 건 아니고. 근데 올해 같은 경우 토고쇼세이 그리고 야마사키 이오리 이 둘을 빼면 사실상 선발이 와장창 무너진 시즌이거든요. 이 둘을 빼고는 5승 이상이 없었어요. 그때 조사할 때만 해도. 말 그대로 진짜 그 둘을 빼면은 누굴 내모여도 승리의 장담수가 없다. 이런 일본이 6선발 체제인 거 감안했을 때 1, 2선발 빼고 3, 4, 5, 6 4명의 선발을 계속 돌렸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전체적인 선발의 안정성이 무너지기 때문에 또 승리를 장담하기 힘든 상황이. 닭주전이 없다는 네, 말이니까. 닭주전이 없는 거죠. 실제로 요미우리의 퀄리티 스타트 비율을 보면은 고작 조사할 때만 해도 53%였거든요. 네. 약간 올랐네. 55%. 55%. 네, 근데 이것도 높은 수준은 아니잖아요. 적어도 60%는 돼야 어느 정도 돌아간다고 봐야 되는데 그렇죠. 좀 낮은 수치고 그리고 또 하나 마무리 타이세이가 올해 팔꿈치 부상으로 나가 떨어졌어요. 그게 크죠 사실. 정말 커요. 어쨌건 WBC의 후유증이라고 하더라도 꾸역꾸역 맞고 있었는데 이게 아예 사라지고 지금 나카가 지금 이제 대체 마무리를 쓰고 있는데 이 친구도 개투를 던질 때는 꽤 잘 던졌거든요. 근데 마무리 오자마자 WHIP 올라가고 실점률 올라가고 약간 불안해요. 그치 이게 8회와 9회를 바꾼다는 게 생각보다 리스크가 어려워요. 괜히 오승환 같은 마무리가 두 번 다시 그러니까 당분간 나오기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닌 것처럼 그러니까 어느 팀이든 마무리를 빼고 다른 사람을 마무리를 갖다 놓는다는 자체가 어느 팀은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신이 그 이와사키랑 이와사츠키 8, 9에 바꿔가지고 성공한 게 얼마나 어려운 케이스라는 걸 또 이렇게 확인은 진짜 하늘이 도는 케이스, 하늘이 도는 그렇죠, 케이스. 그렇죠. 그거를 만약에 실패했으면은 말 그대로 진짜 역적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좋았던 애들 둘을 다 망친 거기 때문에. 어쨌건 그 마무리 타이세이가 올해 6월 23일까지만 던지기 이제 엔트리에서 빠졌는데 작년에는 풀시즌 뛰고 딱 7경기만 시점을 했거든요. 그렇죠. 올해는 그 1군에 빠진 그 시점까지 벌써 7경기 시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되게 안 좋은 거죠. 그리고 또 히로시마가 또 은근히 타이세이를 많이 털기도 했고. 그러니까 어쨌건 마무리도 걔 지금 올해 썩 안정적이지 않고. 그리고 득점도 생각보다 적은데 실점은 또 야쿠르트에 이어서 5위를 그때 기록을 하고 있었어요. 네.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지금도 보니까 맞네요. 5등인가요? 야쿠르트에 의해서 여전히 5등이거든요. 네. 즉 득점과 실점의 그 괴리감도 있어서 요미우리가 현재 4등을 달리고 있는 게 이 지표로 보면 어찌 보면 당연한 게 아닐까. 오히려 치고 올라가야 될 동력이 자꾸 끊어지는 게 아닐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보기에는 맛있는 야구인데 사실. 네, 그죠. 팬들만 보기에는 좋죠. 홈런이 더 많이 나오고. 근데 막 실상 영향가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고. 네. 그래서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네, 올해 하라 감독이 참 경기를 이게 요미우리 경기를 보면 느끼는 건데 하라 감독이 무리수를 되게 많이 둬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영향도 좀 있는 것 같아요. 투수들이 전체적으로 좀 나가 떨어지는 영향도 있을 거고 전체적으로 하라 감독도 좀
머릿속 구상은 완전히 꼬였을 거예요. 선발들이 못 버틴다는 걸 생각을 안 했을 거니까. 예. 더 하실 말씀 있을까요? 넘어가 볼까요? 네. 네. 다음은 시즌 45승 60패. 여기서부터 이제 패가 더 많은 팀들입니다. 야쿠르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리아 알못인 저에게도 무라카미는 조금 친숙한 이름이긴 한데 그래서 키워드를 이렇게 뽑아주신 게 아닌가 싶어요. 어떤가요? 주식 투자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안 해봤습니다. 예. 모든 몰빵은 안 좋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분산 투자의 중요성 이걸 어. 정의되어 했는데 그냥 무라카미 하나로 말할 수 있는 팀이고 음. 근데 그 말은 이제 무라카미가 망하면 망하는 팀이고 이 팀은 정말 슈퍼스타가 팀을 먹여 살리는 건 당연한 논리거든요. 근데 이제 슈퍼스타가 발목 잡히면 이제 정말 망한 케이스. 정말 딱. 그러니까 이 작성 시점에서 기록을 보니까 2할 오픈 9리에 22홈런에 64타점이거든요. 그러니까 OPS가 8할 6푼 9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나쁜 타자가 아닌데 지난 시즌에 3할 1푼 8리에 56홈런 134타점 올렸던 선수니까 OPS가 1.168이거든요. 그거는 무라카미 앞에 주자 나가면 정말 이제 정말 난리 나는 거죠. 무서운 거고. 이제 제일 큰 문제점이 이제 선구안인데 지난 시즌에 삼진이 128개 당했더라고요. 근데 올해가 벌써 125개예요. 이미 시즌 안 끝났는데. 근데 작년에 볼넷이 118개인데 올해는 64개예요. 그러니까 거의 이 반토막 나버렸거든요. 2대 1이니까 네. 완전히 뭐 망가졌다 봐야겠고. 저는 이 선수보다 더 중요한 선수 이제 야마다 테츠토라고 항상 지적은 하는데 2할 7푼에 25개 홈런을 담보하는 선수였거든요. 근데 지난 시즌에 2할 4푼 3리에 23홈런이더라고요. 근데 이 선수가 아시겠지만 트리플 3를 했던 선수잖아요. 3할 30홈런, 30도루. 30도루 뭐 100타점. 잘했던 선수였는데 팀에 이제 FA 선언 안 하고 이제 잔류하고 나서 좀 스탯이 완전히 좀 내려앉더라고요 보니까. 이거는 동기부여상의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둘 다 터져줘야지 뭐가 돌아간 팀에서 둘 다 지금 이제 헤매고 있으니 힘들다 봐야겠고. 둘 다 WBC 심지어 주전으로 뛰다가 예. 그렇죠. 돌아왔는데 망가져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야마다도 지금 작성 시점에서 2할 3푼 4리에 10홈런 29타점이거든요. 예. 그러니까는 선구안도 지금 삼진은 벌써 68개 당했는데 볼넷은 21개. 3대 1이거든요. 정말 이거 안 좋다는 아, 소리인데. 너무 안 좋죠. 진짜 안 좋다는 소리고요. 저는 이 팀은 그냥 한두 선수의 문제가 아니고요. 좀 넓게 봐야 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넓게 봐야 할 것 같은데 그 극단적으로 좀 선발 투수에 좀 무게감이 많이 실리는 리그가 이 일본 리그거든요. 근데 최소 선발이 한 6이닝에 109는 던져줘야 하거든요. 근데 야쿠르트는 퀄리티 스타트 성공 비중이 38.83%예요. 12개 구단 중 12위예요. 아까도 뭐 요미우리 50몇 퍼다 어쩌고 했는데 야쿠르트가 실상 제일 급한 지금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저도 깜빡 졸다가 사실 졸면 안 되는데 요즘 갑자기 좀 아, 졸려가지고 요미우리가 한화하고 비슷해요. 한화가 팀 홈런이 2등이에요. 그렇죠. 최은성, 예, 이등이에요. 노시안 노시환. 덕분에 네, 2등인데 팀 득점이 9등이에요. 네, 밸런스가 전형적으로 안 맞는 케이스거든요. 팀 득점 9등이에요. 한화가. 근데 이제 야쿠르트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좀 말이 좀 새 나갔지만 근데 재밌는 게 소프트뱅크가 39%예요. 그 바로 위에 있어요. 12개 구단 바로 위에 있어요. 근데 소프트뱅크는 그래도 5할은 찍고 있어요. 네, 그 리그 3위 이건 더 할 말이 없는 거고 홈 구장이 사실 타자 저도 이 구장 가봤는데 타자 친화 구장적인 구장인데 예전에 광주 구장 기억나세요? 무등 야구장. 네, 무등 야구장하고 좀 비슷해요 구조가. 거기도 좀 그렇게 사이즈가 큰 구장은 아니거든요. 그런 느낌이 네, 드는. 그런 느낌이 딱 드는 구장인데 이게 이 팀이 홈에서 성적이 26승 23패 16세이브 4.17이거든요. 근데 이게 원정 경기가 17승 34패 11세이브인데 평균 자책점이 3.19예요. 이게 무슨 의미죠? 투수가 오히려 분리해야 되는 홈에서는 반타작은 하는데 밖에 나가면 털리고 온다는 거는? 이거 제 생각인데 이 팀 약간 삼성하고 비슷할 거야. 삼성도 홈에서 네. 투수도 홈런 잘 맞잖아요. 근데 실제 이 팀이 좀 한 경기에 홈런 맞을 때 많이 맞기 시작하면 막 3개 4개 연달아 피홈런 나와버리고. 맞아요. 네, 연달아 맞아버리거든요. 그러니까 홈 경기에서 오히려 개투들이 더 많이 들어가는 거고 퀄리티 스타트 같은 경우는 홈 경기 같은 경우 더 떨어져요. 36%예요. 더 안 나왔어요. 근데 원정 가면 40%야. 네. 그러니까는 홈에서 선발 투수가 잘해야 이 팀은 5이닝이고 개투는 더 많이 들어가고요. 실제
그 개투진들이 던진 그 투구 이닝을 살펴보면은 제가 작성 시점에서 361이닝이거든요. 네. 근데 6개 구단 중에서 제일 많아요. 그렇죠. 이게 워낙에 또 다카스 신고 감독이 작년에도 이 퀵쿠쿠라는 용병술 때문에 또 타이틀을 가져갈 뻔했다는 또 약간 그런 평가를 많이 네. 받았어요. 그렇죠. 오히려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했던 부분인데 누적이 되다 보니까 이게 이번 시즌에 팍 터져버린 그러니까 한신이 겨우 304이닝이더라고요. 한신이. 많이 차이 나네요. 예, 그러니까 개투진이 지금 101경기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한신은 97경기 나왔거든요. 근데 이닝을 따져 보니까 야쿠르트는 거의 경기당 4이닝씩 던졌더라고 개투들이. 근데 한신은 많아봐야 3이닝이더라고. 대충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요. 선발이 제 몫을 해주는 네. 팀과 아닌 팀의 네. 차이가 확 나는. 차이가 확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왜 NC도 보면은 패디 나오거나 괜찮은 투수 나오면은 그냥 7이닝은 그냥 쑥 가버리잖아요. 근데 지금 야쿠르트 같은 경우는 다 5이닝짜리네요. 다 선발들이. 다 고만고만하면서 막 그렇게 막 10승까지도 아닌 투수들끼리 막 이렇게 도토리 키재기들끼리 1선발부터 6선발까지. 그러니까 왜 저 예전에 그 최용 카툰 보시면은 왜 투수들 팔 붙여가지고 그 다리 건너가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그 김성근 감독 시절에 왜 개투 많이 쓴다고. 약간 빈정거리는 식의 그림이 있었는데 야쿠르트가 정말 좀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는데 투수들 팔 붙여가지고 그 경기를 하는 거예요. 팔 붙여가지고. 네. 그러니까는 이 다카츠 감독이 지금까지 뭐 용병술 그래 경기 운영도 다 좋은데 이 팀이 지금 문제가 아마 올해도 그럴 거야. 한 3년 연속으로 좀 10승 투수가 없어요. 그렇죠. 다 막 9승하고. 네, 잘해야 8승, 8승. 그러니까 꼬망꼬망 애들만 가지고 다 좀 이걸 끌어올려야 하니까 이제 한계가 드러난 거고 이 한두 선수가 이제 특히 이렇게 그러면은 바꿔놓고 얘기해 보면 얘네들은 타선 의존도가 되게 심하다는 소린데 타선의 두 축이 그렇게 확 내려앉아 버리면은 걷잡을 수 없이 경기력이 고꾸라져 버리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두 선수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팀도 제 생각에는 지금 산타나라는 외국 선수하고 그 오스나라는 그 타자 둘이 있거든요. 각각 3할 1리 11홈런 43타점. 오스나는 2할 4푼에 15홈런 24타점이거든요. 근데 외국인 투수가 하나 눈에 띄어요. 사이스니드라고 5승 6패 3.97이고 근데 피터스라는 좌투수가 있어요. 근데 5승 3패 2.28인데 제 느낌에는 피터스 하나고 이 선수들 다 재계약 안 될 것 같아요. 그또 아마 KBO 놓고 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그래. 그래도 야쿠르트가 잘 나갈 때 요 앞서 말씀드렸던 네. 산타나 오스나 사이스니드가 잘해줬기 때문에 그쵸. 야쿠르트가 잘했는데 이 선수 다 우승 공신들인데 어떻게 그러니까. 보면 근데 이걸 기억해야 할 거야. 지금 삼성에서 뛰고 있는 피렐라. 뷰캐너하고 네. 수아레즈는 이미 뭐 빠이빠이 했지만 둘 다 어디 출신이니까 어디 출신이죠? 야쿠르트 출신들이에요. 야쿠르트 네, 출신이죠. 그러니까 야쿠르트가 외국인 선수들 되게 잘 키워요 사실은. 그러니까 임창용도 야쿠르트에서 그때 전에도 방송 나갈 때 얘기했는데 3천만 원 받고 들어갔거든요. 그냥 에라 모르겠다. 나 외국 한번 나가볼래 고 놓고 했던 게 야쿠르트예요 사실은. 근데 FA 계약을 했는데 210억 원 받고 했거든요. 3년 210억 원 받았거든요. 그거를 그 당시 야쿠르트 팬들이 농담 삼아서 아니 도대체 야쿠르트 몇 병 팔아냐고 210억을 만들어주려면은 아니 그거를 하나에 100원이면은 뭐 얼마를 팔아야 돼? 2억 병을 팔아야 되는. 그러니까 그거를 요미우리에서 임창용 빼가려고 그랬어요. 제가 알기로는 빼가려고 그랬는데 그때 그 야쿠르트 그 주장이 술 한잔 하자 나오라 그래가지고 아 너하고 좀 야구 좀 더 하고 싶을 때 그 좀 웬만하면 계약 좀 해 그랬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쿠르트하고 계약을 했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정말 야쿠르트는 있는 돈 이거 저기 돈이 많은 구단이 아니에요. 그렇죠. 아 그렇죠. 다른 데는 막 네. 철도 회사, 먼 회사인데 여기 야쿠르트 파는.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그냥 NC 다이노스 저기 NC 다이노스 리니지 그 아저씨 현질해가지고 그냥 앉아서 돈 벌어오는 그런 돈이 아니거든. 뭐 공장에서 뭘 찍어내가지고 뭘 팔아서 만드는 돈들이니까. 그러니까는 보면은 그 돈 가지고 꾹꾹 모아가지고 계약을 했다 하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아마 제 느낌에는 오스나 그러니까 최소 오스나하고 사이스니드는 아마 풀릴 것 같아요. 사이스니드 지금 이제 한계가 오기 시작하거든요. 이닝 소화가 안 돼요. 5이닝짜리예요. 사이스니드 잘 보면. 그러니까 아마 풀리면은 또 냅다 그러고 어디서 또 아마 집어갈 수 있는. 제가 봤을 때 LG도 지금 켈리가 지금 부진하기 때문에. 아 사이스니드 정도면은 그래도 다른 팀 가서 한번 재기를 노려볼 네. 만하거든요. 근데 이 야쿠르트 외국인 선수들이 제가 봤을 때 올해는 좀 풀릴 확률이 피터스 하나 빼고 다 풀릴 것 같아요. 제 느낌에.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오가와 말고는 기댈 곳이 없는 투수진이 돼버렸는지 이게 참 그 오가와는 또 관리를 안 해주면 안 되는 투수고 관리형 일선발이고 심지어 이게
오가와가 특히 되게 심한데 다른 그러니까 관리를 해준다고 해도 뭐 일본에서 관리해준다고 하면 일단 뭐 롯데 딱딱 지켜주고 이닝 정도 챙겨주는 게 단데 오가와는 그 관리도 6일이 아니라 열흘 정도로 잡아준단 말이에요. 관리가 힘들어요. 그런 투수인데도 그렇게 관리를 해줘도 9승밖에 못 찍는다는 게 문제지. 이번 시즌은 6승 8패네요 현재까지. 다음은 센트럴리그의 마지막 팀이죠. 시즌 41승 63패를 기록하고 있는 주니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성준 PD님께서 키워드를 아주 매콤하게 뽑아주셨어요. 일단 소제목을 진짜 답없다라고 지었어요. 일단 하나 안타까운 비보가 있는데 이제 지난 경기 패배로 인해서 주니치가 원정 10연패를 달성을 하면서 2년 연속 두 자릿수 원정 연패라는 기록을 달성하게 됐는데 이게 주니치 드래곤스의 클럽 역사 54년 만의 기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주니치가 부진한 팀이 아니었는데 요 근래 부진한 모습을 또 이렇게 증명을 하는 대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일단 첫 번째 좀 지켜봐야 될 것은 쌓여가는 투수진의 억가. 이 아까 오세라 다이치 억가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이 억가 지금 센트럴리그 가장 최고봉이 지금 야나기유거든요. 지금 야나기가 이번에 3승 9패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방어율이 2.90이고 지난 경기 딱 요 얘기를 하기 좋게 지난 경기에 어떤 게 있었냐면 9이닝 노히트 노런을 했거든요. 그거 상대가 히로시마였죠. 히로시마랑 9이닝 노히트 노런을 했는데 타자가 1점도 못 내가지고 연장을 가서 교체가 돼서 결국엔 주니치가 이기면서 노디시전을 받는. 어머. 그래서 9이닝 노히트 노런 노디시전이라는 정말 어마무시한 눈물겨운 이야기를 작성을 했는데 지난주에 그 예전에 배영수도 그 있었잖아요. 배영수는 코리안 시리즈 때인가? 그 10이닝 10이닝 노히트를 네. 하고도 노디시전. 노디슨 나왔잖아. 네. 정말 이 야나기만큼은 데려가서 빠따를 쳐도 이게 무죄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여기 오가사와라, 야나기, 타카하시 뭐 이런 투수진들이 전반적으로 이 방어율에 비해서 승패 마진을 정말 못 쌓고 있는 억가를 당하고 있다. 그렇죠. 라고 일단 첫 번째 정리를 할 수가 있겠고 두 번째 좀 지켜볼 포인트가 뼈저린 웨인 실패. 네, 사실 이제 이 주니치의 투타의 미들맨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불펜의 마르티네스와 타석의 비시에도거든요. 근데 이 마르티네스는 정말 잘해주고 있고 여전히 하지만 비시에도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OPS가 6할 때를 보여주고 있는데 원래 이런 타자가 아니거든요. 정말 다른 선수들 다 으스러져 나가고 뭐 히라타, 뭐 타카하시 슈웨이 잘하는 선수들 다 나가 떨어져 가도 비시에도만큼은 그 중심을 유지를 해줬었는데 이번 시즌은 그 근간을 지키는 비시에도마저도 흔들리고 있다. 나머지 선수들은 다 이미 뭐 방출되거나 자취를 감춰버리거나 했고 이번 시즌에 장타를 해결해보고자 데려왔던 타자들 카리스테, 아키노 이런 선수들도 자연스럽게 사라지면서 이 주니치의 항상 문제였던 장타 문제가 여전히 상존하고 있고 그것이 웨인 실패로 인해서 공연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이번 시즌의 특징으로 또 하나 꼽을 수가 있겠고 그리고 세 번째 감독 문제를 이쯤 되면 꼽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타치나미 카즈요시 감독인데 요 7월 중순쯤에 굉장한 인터뷰를 하나 해가지고 주니치 팬들의 민심이 흉흉해져 가고 있는데 이번 시즌에 GG 선언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알고 보니까 이번 시즌 시작하기 전부터 자기 지인들이랑 같이 이렇게 술자리였나? 기자들이랑 얘기를 하면서 아 이번 시즌은 안 된다. 난 우승 포기했다. 팀에서 지원도 안 해주고 외국인도 다 망해가지고 나는 할 게 없다라는 식으로 약간 징징대는 식의 이런 사석에서의 언행이 밝혀지면서 7월 달에 언론과 인터뷰에서 GG 선언을 하면서 요게 동시에 끼워 맞춰지면서 팬들이 이 우승 의욕이 없는 감독을 이런 식으로 레전드라는 이유를 앉혀놔도 되겠느냐 그렇죠. 라는 식의 굉장한 망언을 함과 동시에 민심이 안 좋아지고 있는 감독이 지금 발언인데 사실 주니치가 야쿠르트랑 승패가 그렇게 차이는 안 나요. 어떻게 보면 엄대엄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감독이 선수들한테 선사하는 분위기, 리더의 자질이라던가 이런 이끄는 힘이라는 게 있는데 이런 식으로 감독이 뭐만 하면 프런트 탓, 외국인 망한 것도 프런트 탓, 팀 내 농사 망한 것도 프런트 탓.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은 선수들이 보고 따라갈 동력도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게다가 뭐 팀 내 뭐 레전드라고 할 수 있는 오시마
또 오노 유다이 이런 선수들이 다 줄부진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끌어나갈 베테랑의 힘도 없는데 감독마저 이런 식으로 의욕이 없어져 버리면은 선수들이 뭘 믿고 꼴찌를 탈출할 수 있겠냐라는 의구심이 자연스럽게 들 수밖에 없는 시즌인 거고, 그래서 이 세 번째 포인트는 감독을 꼽지 않을 수가 없겠다 라는 생각에 이제 너네는 진짜 답 없다라는 소제목을 달아봤습니다. 근데 이게 주니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약간 예견된 상황이긴 해요. 왜냐하면은 이게 지금 성준 PD님이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투타의 언밸런스 나이드 특히 그 주니치가 압도적으로 타격이 약해요 지금. 근데 이게 올해 한 해가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요 몇 년 새에 계속 이러고 있는데 팀에서는 그거를 어떻게든 보강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손을 놓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해결이 안 되면은 거기다 주니치가 쓰는 반테린돔은 최고의 투수 친화적 구장인데 빠따가 가뜩이나 약간 빠따에다가 투수력만 아무리 좋으면 뭐예요? 점수를 내야 이기는 거지. 이렇게 되면은 주니치가 지금 이 상황을 겪고 있는 건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자초한 거다. 그 진짜 그런 측면에서 이해가 안 됐던 게 와쿠이와 그 아베토시키의 그 교환이었던 거잖아요. 말도 안 되는 교환이죠 사실. 그러니까 안 그래도 장타력이 문제인 팀이 그나마 조금 구실을 해줄 수 있는 타자를 타 팀으로 보내버렸다는 거는 그땐 뭐 좋게 말해서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계약이다라고는 했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은 정말 말도 안 지금 정말 뼈가 아픈 계약이었던 거죠. 그렇죠. 그게 아무리 뭐 장점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말로 포장을 할 수는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건 와쿠이 히데키가 아니라 오카모토 카즈마인 거죠. 그 주니치에 필요한 거는.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라쿠텐이니까 아사무라 히데토가 필요한 거지 와쿠이가 필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뭐 그렇게 트레이드해서 그렇게 포장했으면 차라리 와쿠이가 잘해주면 또 모르겠는데 이미 늙을 대로 늙은 와쿠이가 얼마만큼 해줄 수 있냐도 문제고 그리고 타선에서는 가뜩이나 비시에도까지 망한 상태에서 이제 누가 쳐주냐라는 문제가 대두될 정도로 심각한데 그렇죠. 지금 주니치의 팀 출루율 자체가 3할 6리예요. 비시도의 출루율 3할 6리고 주니치 같은 경우도 지금 팀 타율 자체가 거의 멘도사 라인까지 떨어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이래 버리면은 뭐 투수가 아무리 뭐 야나기 유야든 누구든 아무리 막아도 뭐예요? 투수가 점수를 안 내줘도 타자가 점수를 못 내면은 비기긴 해도 이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상황이면서 몇 년째 왔다는 거는 팀에서 해결할 의지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이 상황을 극복할 방법이 없어서 뭐 다스나이 감독이 올해는 지지다 이게 표현을 그러니까 그런 식의 생각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걸 언론에 대놓고 말하면 안 되지. 이게 팬들이 그냥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 팀은 안 되나 보라고 그냥 생각하는 거랑 감독이 우리 이제 안 되니까 올해는 지지치겠습니다 하는 거는 완전히 파급력이 달라요. 팬들마저도 상황이 아무리 병신 같아도 어떻게 탈꼴찌만이라도 좀 이런 느낌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 희망마저도 짓밟아 버리는 발언을 해버린 거는 정말 답이 없는 게 맞네. 주니치가 연고지가 나고야인데 사실 거기가 이제 뭐 공장 말고 볼 게 그렇게 많지 않은 도시여가지고 야구 인기가 상당한 도시거든요. 그래서 이 성적 이 난리를 쳐도 주말에는 항상 만석이고 이 발렌틴 돔이 그만큼 팬들이 어쨌든 센트럴 리그에서 빅3를 꼽자면 요미우리 한신 다음은 어쨌든 주니치 아니겠습니까? 그쵸. 팬들의 지지도로 따지면 그런데도 약간 이런 식의 약간 방관 운영이라고 할까요? 약간 방만 운영이라고 할까요? 이런 형국에서 감독마저 이제 손을 놔버리는 상황이 되면은 정말 팀 내부적으로 자구책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졌다라는 중간 점검을 할 수밖에 없는 지금까지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